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한파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나타나는 곳이 많은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맹소연 기상 칼럼니스트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눈까지 쏟아지면서 어깨 펴고 다니기 참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좀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크게 비교를 할 그 차이도 없을 정도로 춥다, 추운 이거죠? 날씨 여전한데요. 보통 겨울철에 추우면 한파특보 자주 내려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평범한 일은 좀 아니기는 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 거의 내내 지금 이맘때에 나와서 기온을 좀 알려드렸는데 네. 사실 서울의 지금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영하 6.9도 정도, 이 시간대에 출근길에 영하 10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거는 거의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춥냐? 그건 아닙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밤 동안 구름이 가득 끼게 되면은 이제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불 효과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아서 그래도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거의 영하 15도 가까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 자체를 보고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냐 덜 춥냐를 논하는 거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무의미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서울을 비롯해서 거센 눈발이 쏟아진 곳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밤 사이에도 좀 눈이 많이 내렸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곳에 이제 적설량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지금 전북 동부 지역 계속해서 눈 소식이 있는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50cm의 눈이 이미 내려 쌓여 있는 상황이고 제주 산간 지역은 1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부터 눈발이 강해지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추가적으로 내렸는데요. 어제 낮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추가적으로 내린 최심 신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이제 비와 다르게 내리면 녹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려서 만약에 이대로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높았던 높이를 이제 말하는 걸 최심 신적설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10cm 가량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도 한 7-8cm 정도, 10cm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5cm가 충분히 넘는, 그러니까 대설특보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에 5cm 이상만 눈이 내려 쌓이더라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눈에 내린 양이 충분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5에서 한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렸고 전라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에도 15cm 안팎의 눈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추가적으로 내린 상황인데 앞으로 눈 예보는 주말까지 계속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 외출하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 3시 이후쯤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 4시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이유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우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비구름이 다가왔는데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형태고요. 그리고 올겨울에는 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눈구름이 서해상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이 해기차와 저기압의 형태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눈이 내리기는 하지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속성이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을 체감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로 중에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좀 이해가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거품을, 비누 거품을 우리가 한 덩어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눈구름이라고 따졌을 때 저기압의 형태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이 고스란히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성도 강하고 계속해서 강한 눈비 구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지만 네. 해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을 우리가 이제 이 바람으로 후 하고 불게 되면은 이 거품들이 흩날리죠. 흩어지면서 떨어지는 형태로 나아가는 그 눈 같은 경우에는 해기차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품상의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져서 흩어지는 형태의 눈구름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약간의 내렸다 뭐 그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강약을 좀 반복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눈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성도 강했고 그리고 이제 적설 효율이라고 해서 보통은 1mm 정도로 해당되는 강수량을 눈으로 환산했을 때는 20cm의 눈이 내려 쌓인다.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비와는 다르게 내려서 고스란히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쌓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쌓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눈 같은 경우에는 적설 효율이 좋아서 똑같이 1mm 정도의 강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쌓였을 때는 2, 3cm 정도 쌓이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내리는 즉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도 눈발이 흩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돌아왔던 길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이 내 그 발걸음을 뒤덮을 정도로 계속해서 소복소복 쌓이는 그런 형태의 눈이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했을 때 눈의 양이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지금도 전국 곳곳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눈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이런 체계적인 눈의 형태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기상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하나의 시스템은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오전 중에는 좀 그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은 새로운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 이 적설의 시스템이 한 번 더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충청도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을 뿌리기 때문에 이제 오후부터는 다시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충청과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더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전까지 혹은 오후까지도 늦게까지 내리는 그 눈 예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24시간 내에 5cm의 눈이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설이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15cm 이상, 호남과 제주도는 많게는 25cm 이상, 제주도는 한 30cm 가량의 눈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설 경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면 대설 경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져 있는 대설주의보가 경보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많은 네. 양의 눈이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이게 또 걱정되는 것이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녹았다가 내렸다 그쳤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길이 너무 미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빙판길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이제 새벽에 방송을 하러 올 때 눈이 내린 지역은 육안으로 눈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눈이 녹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냥 젖어 있는 도로. 네. 네. 이제 그 아스팔트 도로가 드러나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얼음판이거든요. 녹더라도 도로 그 사이사이로 스며든 수분에서 기온이 워낙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얇은 살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낮부터 다시 기온이 사실 오늘 이제 아침도 그렇고 어제 낮에도 기온이 사실 크게 낮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 추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눈비 구름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주 후반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눈비 예보도 있기는 하지만 내린 눈이 고스란히 이제 도로에 얼어붙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 이제 차량을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가급적 차량 이동 안 하시는 게 좀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네. 부득이하게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만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서행하시고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지금은 꼭 강원도 지역이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 많은 지역에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렸고 추가적으로 눈 예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니실 때 저도 차량에 지금 그 이제 스노우 스프레이 네.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스노우 체인이라든지 스노우 스프레이 같은 스노우 그런 스프레이가 뭔가요? 바퀴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역할을 끌어줘요.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체인을 달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막 바퀴에다 체인을 달기 좀 어렵고 또 도심을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간편하게 좀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스노우 뭐 스프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월동 장구를 좀 출발하시기 전에 내가 이동하는 곳에 기상 상황들을 좀 살피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보행에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걸을 때 미끄럽기 때문에 장갑 끼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말고 예. 그리고 보폭 같은 경우에는 발의 보폭을 넓게 걷는 것보다 보통 추울 때 우리가 종종 걸음 걷지 않습니까? 네. 종종 걸음을 걸어야지 무게 중심이 넓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미끄러울 때도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평택 제천선 진교에 저희가 화면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눈이 양옆으로 많이 쌓여있고 물론 차들이 다니는 길에는 눈이 녹아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빙판길이라고 볼 수 있는 얼음이라고 거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경남 지역에서는 올겨울 한랭진화로 인한 첫 사망자까지 생겼는데 특히 이럴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한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추위로 인한 원인이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들이 저체온증 그리고 동상, 동창 등의 그런 이제 현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겨울이 시작된 12월 이후부터 물론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랭 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이지만 지금 한랭 질환자가 247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한 6명의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지금 한 5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체온증, 80% 이상이 저체온증으로 이런 한랭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위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65세 이상 고령자 환자 같은 경우나 어린이, 특히 이제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취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부득이하게 바깥 외출을 하실 때는 보온 장구, 뭐 쉽죠. 목도리, 장갑, 모자, 마스크 이런 것만 착용을 해서 실제 피부가 외부의 그 차가운 공기와 맞닥뜨리는 그런 것만 차단만 한다 하더라도 체감 온도를 무려 한 5도 정도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좀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제를 조금 바꿔보자면 오늘 새벽에 재난 문자로 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겁니다. 예. 네,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올해 발생이라기보다는 뭐 올해 아직 이제 2월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뭐 강한 지진인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통 한 규모 3 정도 안팎의 지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뭐 해저에서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재난 문자 새벽 2시 35분쯤이었죠. 충북 충주시 규모 3.1. 맨 처음에 저도 처음에 문자를 받고는 4.2였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네. 4.2의 지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파 방송이 아니라 지진 방송을 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는 1분이 아니라 1초를 다투는 굉장히 빨리 알려줘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진파가 먼저 도달하는 피파로 인해서 기계에서 자동 관측을 했었을 때는 4.2 정도의 규모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S파가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상세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보니 한 3.1 정도가 됐다라고 해서 충분히 수정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3.1인데 계기 진도는 5로 관측이 됐습니다. 보통 계기 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위일 때 실제 기온은 6.9, 영하 6.9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실제 관측되는 그 온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 이 지진으로 인한 규모의 에너지량을 규모라고 한다면 네. 계기 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지진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상청에서는 이 계기 진도가 한 2 이상부터는 시군구별로 이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에도 이 긴급 재난 문자를 좀 받아보셨을 텐데요. 보통 12단계로 긴급 그 이제 계기 진도가 발표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진앙지에서 가까운 충주 부근에 계신 분들은 진도 5를 느꼈습니다. 5 정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좀 높게 선반 위에 올려놓던 그릇들이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어떤 흔들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5 이상부터는 좀 피해가 야기가 됩니다. 네. 진도 5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신고, 내가 진동을 느꼈다라는 신고는 접수가 되고 있지만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규명은 이제 좀 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강한 지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